너는 게을러. 너는 멍청해. 너 정도로는 안 돼. 혹시 이런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리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속삭이는 이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 말이에요. 쳇바퀴 위에 햄스터를 본 적 있나요? 잘 살아보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죽어라 뛰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숨이 차도록 열심히 달립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늘 제자리죠.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요? 새해가 되면 올해는 진짜 다르게 살아보자.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새로운 도전도 해보자 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결국 또 같은 자리에 서 있죠. 그리고 자책합니다.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안 될까?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정말 방법을 몰라서 아무것도 안 했나요? 100번을 반복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1만 시간을 연습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을 배웠으면서도 21일만 지속하면 습관이 된다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결국 처음 한 번을 시작하지 못해서 읽은 책들이 다 도루묵이 됐죠. 문제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시작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우리는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할까요? 왜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몸이 따라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방법론을, 더 완벽한 계획을,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외부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당신 내면의 대화에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실제 삶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그 특정한 무의식적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삶, 지금 당신이 가진 결과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만족감이나 불만족,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이 스스로와 나누는 대화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다른 방법론을 찾아 헤매야 할까요? 더 강력한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당신에게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 이 책은 기존의 모든 자기계발서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합니다. 게리 비숍은 첫 페이지부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 안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으니 내 안의 짐승을 깨우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여러분은 호랑이가 아니고 둘째, 역시나 여러분은 호랑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달콤한 이야기들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자에게는 그런 일이 억지로 메이플 시럽을 한 바가지 먹으라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고맙긴 한데 사양하겠다는 거죠. 대신 이 책은 냉정하고 직설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당신더러 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곧 답이다. 사람들은 기사가 당도하기만을 기다리며 평생을 보냅니다. 자신이 그 기사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등장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리 비숍은 7가지 강력한 자기 단언을 제시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용기와 희망, 생기와 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첫째, 나는 의지가 있어.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한 의지가 없다면, 다시 말해, 지금의 상황을 기꺼이 참고 견디겠다면, 좋든 싫든 그게 바로 당신이 선택한 삶이다. 그렇지만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가방을 가볍게 꾸려야 할 여행길에 그런 말은 군짐이 될 뿐입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입니다. 아무리 오래 지속되었고 아직도 출구를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상황에 영향을 미칠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의지가 있는가? 답이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둘째,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은 지금의 삶에서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게임에서, 잘못된 방향에서 이기고 있을 뿐입니다. 가장 먼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계를 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당연시하는 것들을 밝혀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결론들이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옳은 방향을 가리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선택한 일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나는 할 수 있어. 비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세요. 훨씬 더 뒤로 가세요. 계속 가서 당신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곳까지 가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직면했던 모든 문제를 결국에는 극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때도 당신은 똑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더 좋은 직장은 다시 못 찾을 거라고, 이렇게 창피한 일은 견디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당신은 잊었고, 찾아냈고, 견뎠습니다. 당신은 성장했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모두 당신의 인생 스토리라는 긴 영화에서 지나가는 한 장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우리는 왜 그토록 확실성에 집착할까요? 미래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펼쳐지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한테 확실성을 달라, 확실성을. 하지만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말했듯이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최선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차선은 틀린 일을 하는 것이다.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연봉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연봉이 올라가겠습니까? 확실성과 편안함만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커리어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절대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위험 부담 없이 성공이 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도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성을 찾아 불확실성으로부터 도망친다면 환상에 불과한 것을 위해 사실상 인생에서 유일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거절하는 셈입니다. 기억하세요. 늘 꿈꿔왔던 그 모든 성공과 경험과 일은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째,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면의 상태가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훌륭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이유는 그런 감정을 겪는 동안에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초점을 맞추고 덤벼듭니다. 기분이 어떻든 행동을 합니다. 이불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출근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맡은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할 일을 합니다. 매일 우리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활동들을 하면서 삽니다. 이 말은 곧 이미 당신은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오늘이 최고의 날인 것처럼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런 것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공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공정해지고, 절제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절제되고,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용감해진다. 생각이 곧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나는가? 이것은 사실이다. 생각이 당신의 현실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생각은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당신의 삶이 된다.
그때까지 생각은 그저 생각에 불과하다. 여섯째,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부단함은 남은 것이 부단함밖에 없을 때 나타납니다.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일 때, 모든 희망과 성공의 흔적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당신을 계속 정진하게 하는 동력이 바로 부단함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수많은 자기 개발서에 속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말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바라게 만들어서 결국은 인생의 희생자로 만듭니다. 때로는 그냥 원하는 것을 위해 죽도록 노력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돌진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당신이 만들어야 합니다. 부단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 관심을 집중시키세요.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세요. 해답은 언제나 저 밖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걸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일곱째,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마지막 단원이 가장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하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불화의 근본 원인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게리 비숍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기대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 산재하는 분노가 수천 가지의 말하지 않은 혹은 인식되지 않은 기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당신은 상황 그 자체보다 자신의 기대에 더 많이 휘둘립니다. 그게 기대의 문제점입니다. 기대는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리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희석시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현재를 살게 됩니다.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냥 환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모든 게 허용된다거나 모든 것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책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어보셨을 텐데 이 책이 왜 다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는 기분이 좋아지면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기부여를 받으면, 영감을 얻으면, 확신이 서면 그때 행동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게리 비숍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훌륭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이유는 그런 감정을 겪는 동안에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기분이 어떻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철학입니다. 데일 카네기도 같은 맥락에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심과 공포가 생긴다. 행동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긴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싶다면 집에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고 나가서 바쁘게 움직여라. 간디나 로자 파크스, 에이브러햄 링컨이 한 번도 의심이나 두려움, 불확실성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그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법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는 이 책의 전 세계적 성과가 증명합니다. 미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타임스는 남녀노소를 막론한 수많은 사람들이 속이 꽉 찬 이 책에 폭발적인 애정을 퍼부었다고 평했고, 버즈피드는 자기 의심과 두려움을 내다버리고 마침내 최선의 삶을 살게 해줄 귀중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바로 이 책이 달콤한 위로 대신 냉정한 현실 직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메이플 시럽 같은 달달한 이야기를 거부하고 실제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완벽한 기분이 되기를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독자가 패배감과 무기력을 벗어던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행동을 끌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 우선주의의 혁명입니다.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감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꿔서 인생을 바꿔라. 방법은 그것뿐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나가서 행동하세요. 온갖 부정적 사고가 따라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부정적 사고는 결코 더 좋아지지도 쉬워지지도 이해가 가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삶이고 지금보다 더 좋은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난 후 당신은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게리 비숍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래의 당신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거나 무언가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후회하게 될 유일한 일은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힘들어졌을 때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당신은 10억을 못 벌었다고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신은 그 사업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한 것을, 그 형편없는 직장을 그만두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당신은 슈퍼모델과 결혼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신은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끝난 관계를 붙들고 있었던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당신은 보디빌더처럼 몸매를 만들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신은 자주 결심을 접고 퇴근길에 패스트푸드점에 들렀던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그들이 더 똑똑하거나 더 용이 주도하거나 더 강한 걸까요? 아닙니다.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당신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스스로 만들었고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용이 주도하거나 더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것 중에서 당신이 갖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성공한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영감을 받거나 어떤 우주의 기운이 자신을 행동하게 만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준비가 됐다고 느끼기도 전에 이미 시도하고 실패합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만드는 동안 날려봅니다.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들은 파편을 주워 모아 다시 시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다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라고 미룰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인가요? 당신의 내면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은 삶의 위험구역밖에 머물고 싶어서 당신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변명일 뿐이다. 문제는 그 위험구역들이 바로 삶이라는 것이다. 나머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일 뿐이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당신을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행동입니다. 시작의 기술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7가지 무기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더 이상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이 책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첫 번째 단원을 실천해 보세요. 나는 의지가 있어. 앞에 놓인 것이 너무나 반짝이고 만족스럽다면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눈도 마음도 오직 정면만 응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꺼내줄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밝고 근사한 미래, 잠재력과 가능성을 듬뿍 머금고 있는 미래, 그 미래가 묵직하고 고되었던 과거로부터 당신을 놓아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기사입니다. 이제 말에서 내려 행동할 시간입니다. 완벽한 기분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7가지 시작의 기술을 기억해 보세요. 나는 의지가 있어.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원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공감하셨는지, 어떤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